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용산 소방서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소방관들은 물론 국민들까지 분노하고 있지요. 평화나무에 30분 늦게 2단계 발령 내려서 특수본의 황당한 압수수색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용산 서방소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현장 소방관들에게 인명구조, 구급처치 등에 필요한 활동을 적절히 지시하지 못했고 소방대응 2단계를 발령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시되었다지요. 용산 소방서장은 지난 29일 오후 10시 43분에 용산 소방서의 모든 인력이 출동하는 1단계 발령을 냈고 이어 오후 11시 13분에 인근 소방서의 가용 인원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동했는데 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 지연되어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소방노조는 이렇게 밝혔지요. 1단계 발령하고 2단계를 바로 발령하려면 환자의 추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한다. 현장 지휘자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발령하는 것은 힘들다.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은 자기가 전부 총대를 메고 현장을 지휘하신 분이다. 상을 주면 상을 줬지 그렇게 업무를 잘못 수행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업무상 과실치사의 죄를 물으면 앞으로 소방공무원들이 일을 어떻게 하나, 누가 지휘를 하겠나, 혹시라도 잘못되면 큰일이 나는데 라고 밝혔습니다. 자, 소방의 날 이재명 대표는 용산 소방서를 방문했지요. 이 자리에서 소방관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한 소방관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제가 가슴 아팠던 것은 저희 구급대원이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습니다. 계속 뛰어다녔어요. 차분한 목소리로 의료진들에게 인계할 때, 다른 구급대원들한테 이송 지시를 요구할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단 한순간도 걷지 않고 뛰어다녔습니다. 활동거리가 굉장히 넓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또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 구급대원들, 물론 구급대원이 아니고 거기에 출동했던 모든 대원들은 다 똑같이 활동했을 겁니다. 그런 활동, 행적들이 묻혀지게 될까봐 너무나 지금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도 울먹이며 이렇게 발언했지요. 저도 이렇게 눈물이 막 복받쳐가지고 의원님들이 오셨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저희는 현장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고요. 진짜 최일선에서, 특히 서장님 같은 경우 팀장과 최일선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현장에 가셨고요.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입니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노력하고 업무를 하다 보면 조그마한 실수나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마지막까지 처음으로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지켰던 게 우리 소방이었는데 돌아오는 게 정작 그분들을 어제부로 입건했고 2차례 압수수색을 당했고 그 내용 자체도 제가 보면 너무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걸로 이렇게 걸어서 넘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도 나름대로 하겠지만 지금 오신 의원님들께서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할 만큼 했고요. 억울한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을 참사 자체에 의한 트라우마나 상처, 거기에 더해 부당한 책임까지 뒤집어쓸 수 있다는 불안감과 억울함을 많이 공감합니다. 전쟁에서 졌을 때 전쟁진 원인은 지휘관 책임이 가장 큰 것이지 일선에서 열심히 싸웠던 병사들 책임이 아닙니다. 이 사건 자체가 왜곡되지 않도록 진상이 철저하게 규명되고 책임에 걸맞는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길,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기가 차지요. 이재명 대표가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공정권이 저지르는 폭정이 그 정부의 구성원인 소방관들에게조차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며 야당 대표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을 본인 역시 수차례의 압수수색을 당했고 지난 조국 장관처럼 주변을 온통 정치보복 수사로 난리치고 있는 공정권 폭정의 당사자로서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물불 안 가리고 앞뒤며 위아래 고모고 온통 수사로 책임자를 색출하려 하는 공정권을 보면 그만큼 몰락이 가까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참사 이후 경은 국힘당 친윤들에게 불만을 토로했다지요. 경은 국힘을 향해 당이 왜 이렇게 매가리가 없나, 당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가, 장관 한 명 방어를 못하나 라고 했고, 웃기고 있네의 주역인 김은혜와 강승규를 국회 운영위 국감장에서 퇴장시킨 것에 대해 매우 열받았다지요. 그런데 경이 국힘에게 느끼는 것은 이 같은 분노가 아니라
지난 세월호 박근혜와 같은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의 정도만큼 화를 냈겠지요. 그러니까 김은혜, 강승규가 증명했듯 사태 파악 못하는 대통령실에 경찰, 소방, 복지부까지 내부 불만이 반발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정부 내부의 공직자들의 양태가 심상치 않다 이겁니다. 여기에 국민의 지지율이란 고작 20%대이고 경제와 국방, 안보, 외교는 바닥도 아닌 아예 땅속으로 파들어갔고 고등학생들까지 집회에 나서는 걸 보면 경정권의 몰락은 이미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이를 뼛속까지 느끼고 있는 경정권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다시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이유로 돌아와서 추정을 해보면 지난 11월 1일 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현장을 찾았지요. 이때 용산 소방서장을 만나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재명,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차도로. 차량은 통행이 허용되는 상태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여기 인도는 여기만 있는데 저기에도 인도는 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못 들어가게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안 막을 계획이었던 거예요. 서장, 그 계획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이재명, 통제가 안 됐다 그 말이지요. 안 되니까 점점 더 몰려들겠지요. 여기에 밀집도가 높아지는 거지요. 제가 아까 물어본 거 마저 물어보면 전년에는 사람이 적었다고 하니까 전년에는 통제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차량과 사람이 뒤섞이지 않도록 이번에는 통제할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서장, 없었습니다. 자, 이것이 11월 1일, 그러니까 경정권의 입장에서 축소하든 감추든 어떻게든 수습해야 될 상황에서 용산 소방서장, 그것도 참사 현장에 있었던 생증인이 정확하게 통제 계획이 없었다는 말을 이재명 대표에게 한 것에 대한 보복성 수사이자 본보기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경정권에서는 얼마든지 진실과 팩트가 범죄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용해인 의원은 이렇게 밝혔지요. 단 한순간도 걷지 않았다. 소방의 날인 오늘 참사 당시 현장을 지켰던 용산 소방서 구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로도 참사 당시 일선 소방관들이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얼마나 분투했을지 충분히 그려집니다. 그러나 특수본은 2단계 발령이 30분 늦었다는 이유로 최성범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했습니다. 소방서장을 비롯한 일선 공무원들의 형사적 책임으로만 참사의 책임을 좁히려는 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의 사과마저 거짓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소방서장 입건을 두고 꼬리 자르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심이 거세지는 이유입니다. 본인은 마치 심판자인 것 마냥 일선 공무원들의 책임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윤석열 정부의 특수본.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처절한 재난의 현장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자 애쓴 일선 소방관들의 부당한 책임이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사 현장을 직접 겪어낸 소방대원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온전히 마음을 회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저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김종대 전 의원도 이렇게 밝혔지요. 아마추어 대통령의 무지와 무책임. 최근 참사 직후 정부의 재난 대응을 바라보는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이렇다. 저 아마추어들에게 국가의 안전을 맡기기가 너무 불안하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서 30분가량 이어진 발언이 그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이 현 사법체계에서 경찰의 직무를 상기시키고 책임을 추궁하는 솜씨는 가일품이었다. 딱 거기까지였다. 왜 인파를 통제하지 못했는가, 왜 교통을 정리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장황한 지적이 이어졌다. 어리둥절할 일이다. 불과 일주일 전에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대해 국가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고 발뺌하던 대통령실이 아닌가. 무슨 배짱으로 주최 측이 없는 행사라며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했는가. 아직도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는 전혀 다른 말을 한다. 게다가 5년 전에 사라진 소방방재청이라는 대통령의 언급 자체가 아직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 무지하다는 증거다. 게다가 시종일관 경찰의 현장 대응만을 질타할 뿐이지 국가의 위기관리와 재난대응 시스템의 본질, 국가 컨트롤타워와 집행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 여전히 하급기관, 현장요원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태도다. 결국 책임을 전가하는 관점이며 겉도는 회의가 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자신도 이를 의식했던지 말미에 앞으로 안전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라고 강조했다. 옳은 지적이지만 허망하다.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국가위기관리와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라는 관점에서 위기관리센터가 운영되었고, 이를 대통령 비서실과 NSC 직제령에도 분명히 명시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시민의 안전 업무는 대통령의 당연한 핵심적인 직무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정부만 재난대응 직무를 총리실로 이관해버렸고, 정작 대통령은 책임을 지지 않는 초월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다가 지난 여름 폭우에 이어 카카오톡 먹통 사태와 이태원 참사를 겪고 나서야 대통령이 컨트롤타워임을 인정했다는 것은 시민 안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의 실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무엇인가? 대통령제 나라에서 대통령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면 누가 그 역할을 해야 하나? 이런 당연한 말을 이제야 마지못해 하고 마는 대통령을 보니 불안하다는 거다. 아직도 멀었다. 저들은 아직도 위험사회의 실상을 깨닫지 못하며 자신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모른다. 얼마나 더 혼이 나야 할지 암담한 상황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소방관들의 전장은 매일이며, 그러니 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화염의 전장에 참전하기에 영웅으로 칭송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영웅들이 다른 날도 아닌 그들의 날로 기념되고 축하받고 칭송받아야 할 소방의 날에 정부를 두려워하며 울고 있다 이겁니다. 경정권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늘상 얘기해왔지요. 지금 대한민국은 제복 입은 영웅들이 죄인이 되는 나라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